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로 맞섰는데 지금도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자문단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아라. 수사에 일체 개입하지 말고 검찰총장은 마지막에 보고만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다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어제 자문단은 일단 열지 않기로 했는데 이게 수사 지휘권을 받아들인 것인가? 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검찰의 공식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좀 들어본 다음에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수사 지휘를 받느냐 아니면 안 받고 어떤 다른 구도를 갖고 가느냐 하는 건데 안 받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죠. 검찰청 법에 따른 수사 지휘니까요. 지금 검사장 회의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지휘를 요구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것 없다. 지휘권 발동하는 것 제고한다든지 재지휘하는 것 있을 수 없다. 오늘 검사장 회의 전국 고검장부터 조그만 지청의 검사장까지 다 참석했는데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안 간 게 아니고 대검에서 안 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죠.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직이 한꺼번에 다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6월 4일자 손을 떼겠다. 부장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휘를 따르라. 이런 수사팀에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총장 어떻게 대응할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패널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먼저 지금 검사장 회의 계속되고 있죠. 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던데 예. 추후 발표를 하겠다. 왜냐하면 오늘 검사장 회의에 토의 내용이 양이 너무 방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고 간추리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안 나올 것 같다. 그것이 전해진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 내일이나 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검에서 대변을 내세우든지 입장 표명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오직 여태까지 직진만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후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수사자문단에 대해서 갖고 있는 뜻을 꺾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꺾을 것 같으면 어제 바로 꺾었지 오늘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수사자문단을 계속해서 고집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사자문단이 없는 제도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제도이고 그리고 수사자문단을 활용한 사례도 앞서 여러 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새로운 것을 도입한 것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물러서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할 것이고 그리고 수사자문단을 하지 않고 추미애 장관의 말처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계속 배당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을 한다면 지금 서울중앙지검 하는 이성윤 검사장과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번 조국 사건 때 사실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갈등이 있었는 관계에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맡긴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수사를 위해서는 저는 수사자문단에 맡기는 게 맞다. 수사자문단이 검찰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수사자문단이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계속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후진은 없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렇다면 후진을 안 한다면 수사 지휘를 안 받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사지휘에 거부를 하고 이 부분은 장관의 지휘가 불합리하니 내가 했던 것대로 계속 하는 것이 맞다고 장관의 재고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근택 부위원장, 네. 수사 지휘는 검찰청법에 따른 장관의 권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안 받아들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고검장 오전에 이제 고검장 회의하고 오후 2시에 아마 재경 지역 지검장 회의, 그다음에 오후 4시에 재경 외 지역 지검장 회의를 한다는 게 이제 언론에 알려져 있는데요. 오전에 아마 고검장 회의에서 재지휘를 하는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어쨌든 그 검찰 사무와 관련된 지휘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예. 그럼 이제 핵심적인 게 어찌 보면 검찰총장이 그 검사에 해당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법문으로 보면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검찰청 그 앞에 7조 2항이 그 이의제기권이고요. 1항에 보면은 검찰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법상으로는 이제 검찰총장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걸 염두에 둔 건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검사를 지휘할 때 그 검사가 뭔가 이의제기 있을 때 이제 그 이의제기를 할 걸 염두에 둔 건데 만약에 이 법무부 장관이 지휘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이의제기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조금 논란의 소진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문상으로는 될 걸로 같은데 만약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검찰총장이 검사들 수사 지휘하는 것만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수시로 수사 지휘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전제적으로. 예. 그런데 윤기찬 위원장 지금 일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검사장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한 맞대응 카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 수사 지휘 내용이 맞듣진 않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그 법무장관이 한 그 지휘 내용 중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경우에는 지휘 내용에 포함될 여지가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검사의 직무 범위에 보면 이제 범죄 수사하고 공소 제기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수사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내용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외에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라는 지휘권 배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와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하게 돼 있고 검찰총장은 예하 이제 검사들에 대해서 그 사무를 위임시키거나 승계받거나 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거든요. 이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총장의 지휘를 전제로 해서 법무장관의 지휘권이 성립이 되는 건데 법무장관이 총장이 지휘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 구조상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아마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예. 거치거나 검찰청법의 그 해당 조항의 해석이 포섭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위법한 그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서 아마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특임검사,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관련돼 있고 검찰의 식구죠. 그리고 또 해당 수사팀에 대해서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특임검사 임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마 그런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박원석 의원께서는 오늘 윤석열 총장이 네. 검사장 회의 소집한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검찰 내부 의견 수렴도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추미애 장관의 지휘에 대해서 대응하는 명분사 기용 양 측면이 다 있다고 보고요. 오늘 이제 보도를 보면 윤석열 총장 측근을 통해서 누구자고 물러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실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첫 번째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을 때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그때 이제 김종빈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거부하고 물러났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장관의 지휘권 행사의 부당성을 어떤 형태로든지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의 제기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한 어떤 명분 축적용으로 오늘 이제 각급 검사장들 회의를 지금 이 시간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검사장 회의가 끝나고 윤석열 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까? 거기 그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정태근 의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장관의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라는 것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맞는가? 이제까지 문재인 노무현 정부에서 천정배 장관 있을 때 딱 한 번 있었고요. 옆에 일본을 보더라도 6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거거든요. 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상부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합니다만 독립된 검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지휘 감독을 개별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과연 정치권 또는 정권의 입장으로부터 검찰이 독립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 방식의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전문수사단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너 나중에 보고만 받아. 수사에 관여하지 마. 이 얘기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노골적으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12조에 보면 검찰총장은 기본적으로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총장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이런 식의 지휘가 검찰의 독립성, 검찰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맞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윤 총장은 지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러날 그렇다고 해서 때가 아니다. 예, 물러날 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바로 거부를 하지도 않고 일단은 조금 전에 우리 현근택 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검찰청법 7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이런 방식의 검찰총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특임 검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윤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한 오늘의 지검장 회의가 명분 쌓기만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실제로 이 정부 들어와서 지검장들, 검사장들이 거의 다 교체됐습니다. 오늘 지검장 회의는 아니고 고검장, 지검장 다 검사장 회의. 회의인데 그걸 이제 하는데 소위 검사장급들이 전부 다 교체를 됐어요. 예. 과연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 사태를 정말 어떻게 보고 있는가? 검찰 지휘부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를 객관적으로 듣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때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로 싸워볼 것인가라는 것들을 실제로 고민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현근택 좀 부위원장. 말을 드릴 때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천정배 장관 있을 때 이 수사 지휘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했던 분들한테 좀 여쭤봤는데 사실 그 당시에 어쨌냐면 그전에는 대부분 법무부 장관들이 대부분 검찰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 있는 뭐 국장급이나 아니면 대검 간부들 사이에 수시로 소통이 되고 사실은 뭐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간부들 사이에서 구두로 지휘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중요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천정배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면으로 지시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면 지시 사례가 됐는데 그동안 사실은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대부분 이제 구두로 보고하는 이런 형태가 됐지만 천정배 장관이 어쨌든 검찰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서면으로 된 거고 이번도 어찌 보면 추미애 장관이 계속 뭐 공문 형태로 했죠.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거는 뭐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수사 지휘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지휘가 뭐 안 이루어졌다 이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검찰총장의 지휘를 제한한다. 저는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분급자의 지휘에 따르려면은 본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총장의 지휘를 100% 보장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인정할 수 있나요?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오늘 좀 걱정스러운 거는 왜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 오지 말라고 했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이해관계에 있다 아니면 수사 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벌써 어느 정도 예단을 갖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검찰총장도 참여하지 말아야죠. 오히려 자유롭게 토론하려면. 더 중요한 거는 지검장 회의나 고검장 회의는 법적으로 근거는 없는 규정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문기구예요. 여기서 뭘 의결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순히 어찌 보면 그냥 자문기구인데 거기에 왜 오지 말라고 했을까? 저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보고 지금 뭐 저도 아마 이게 물러나라는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저도 아마 이게 이번 주 내로는 아마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 좀 수기하고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재지휘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도 뭐 그 전임 정권에서 장관들한테 검찰총장이 수시로 보고했다고 얘기하는데 노무현 정부 이래로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럼 그렇게 보고했던 검찰총장이 나와야죠.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세요. 자꾸만 그렇게 보고했다고 주장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검찰총장이 어느 장관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수시로 왜 계속 얘기했다고 당사자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저희가 법치주의잖아요.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 검찰청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검찰청법도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에 나와 있잖아요.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지시하도록 돼 있고 검찰총장의 직무는 검찰청의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법을 근거로 얘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법을 바꿔가지고 총장 해임할 수 있다고 하든지 임기보장을 안 하든지 지휘감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지휘를 중단시킬 수 있다든지 이렇게 법을 만드시라니까요. 근데 네. 요건 하나 고민이 있는 부분인데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그 지휘가 가능한지는 사실은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총장만을 지휘한다는 것은 총장으로 하여금 뭘 하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뭘 자기를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불구속 기소하도록 해 이런 지휘를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무장관이 직접 해당 검사한테 불구속 수사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총장으로 하여금 당신이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하세요라는 이게 구체적 사건의 지휘예요. 그런데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를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은 법문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예를 들면 검찰총장 이 사건에서 지휘권을 배제했어요. 이런 지휘가 성립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그 해당 채널A 수사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지휘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히 법리적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저는 지금 법무부 그동안 검찰총장인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 지휘를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그분들이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나오라고 할 권한도 없고. 근데 지금 자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검찰총장의 어쨌든 검찰총장이 당연히 밑에 검사들 지휘할 수 있죠. 근데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검찰총장을 지휘할 때 그 내용을 건들지 못하느냐? 그건 성립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구체적 사건이라는 거는 구체적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검언 유착 사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수사 지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는 되고 영장 청구 하라 말하는 거는 되고 아니면 이걸 어떻게 수사해라 이건 안 된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라는 건 당연히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제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100% 보장하면서 어떻게 법무부 상급자의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짧게만 드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한 사건에서 수사나 공소제기 유지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이 수사 범주가 있어요. 이 중에서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마라라는 과연 이 지휘가 가능한 건지는 사실은 좀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지휘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해라라고 할 수 있지만 뭘 하지 말아라도 당연히 되는 거죠. 수사 지휘에는 뭘 하라는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를 그러면 긍정적으로 아니 이거는 수사 자문단 하지 말고 다른 걸 해라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휘에 예를 들어 말씀처럼 자기는 되고 부자기는 안 된다. 이건 저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다 자기예요. 왜냐하면 구속도 자기고 불구속이고 그다음에 기소를 해라 마라. 사실상은 자기거든요. 그리고 수사자문단 해라 마라 이것도 자기예요. 그러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자기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는 사실은 그런 법문상 것보다는 저는 구체적 사건이라 하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물론 결론, 그러니까 영장 청구할지 말지 이것도 있지만 수사 과정, 방법 이것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간명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이렇게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지난 2005년에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를 김종빈 총장에게 했고 그때 당시에 김종빈 총장이 그 지휘를 받아들이고 이틀 만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사 지휘권 발동이 마치 총장 사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모으는 거죠. 그때 당시 김종비 총장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고 차지원 교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의 핵심 사항인 검찰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정당했느냐, 타당했느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써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과연 옳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차정 교수, 그때 당시 네.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래서 주목을 받습니다만 저는 지금 상황하고 그때 상황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강정구 교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적석 발언,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 영장을 그러니까 지금 청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권력이 막았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 특히 공안검사들이 쭉 추구해왔던 그런 가치나 정체성하고 전혀 완전히 배치되고 정면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이 살아온 모든 그런 이 지금 그 신념이나 이런 거하고 배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검언유착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사실은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의 측근 검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신변 처리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울산시장 뭐 이 간성 개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한다면 이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지 말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수사 자문단 설치하고 안 하고 일종의 절차상의 문제, 제가 봤을 때 본질하고 약간 벗어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금 이 지휘권을 수용한다고 해서 그러면 검찰은 완전히 동시에 무너지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한다면 저는 어제 이 검찰, 그러니까 대검의 이 문서가 내려왔을 때 저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결연하게 아마 이 사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오랫동안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본다고 하면 지금은 물러난 건 때가 아닌 것 같다. 일종의 해군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박원석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사표 쓰면 누구 좋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신 입장에서는 지금 맞으면 맞을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감과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파워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물러났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뭐 검찰의 수장으로서의 자신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존재감을 좀 더 가시하면서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물러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의견이 모아질지 지켜볼 텐데요. 지금 이런 공방이 정치권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리전 양상을 띌 정도로 여야가 지금 말 펀치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윤호중 법사위원장 엊그저께 측근이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윤석열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임기가 있는 총장 물러나라고 한 게 아니고 잘못 수사하고 잘못 지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야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탄핵 소추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정치권 관련 녹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사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잘못됐으면
총장이 그거에 반대해서 사퇴하고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서 또 장관한테 후폭풍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잘못된 것이라면. 예. 정무직이라는 건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국민들한테 묻고 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겠다. 우리 부하들 모아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아니 여당이 무슨 수사 지휘권을 수용하라 검찰총장이 이걸 내어놓으라고 요구할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무슨 깡패 같은 그런 짓이죠.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필요하면 대통령이 해임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만은 탄핵 소추 발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그 점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6월 21일 범야권이 뜻을 같이 해서 윤석열 탄핵 금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고 미래통합당도 모든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 모아서 오늘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다음 주 내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민의당과 또 무소속 4분의 의원과 함께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탄압 금지 결의안을 제출했네요. 그런 거는 뭐 의미는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세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탄핵소추안도 아무런 대세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다른 야당 의원은 지금 여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그러면 당연히 본인들의 능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국회라는 공간 내에서 진실이 무엇이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무리한 것을 하고 있고 이 윤석열 죽이기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뭐 조금 이따 박상기 장관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여권과 현 정부에 있는 분들은 다 얘기를 해요. 법사위를 매일같이 열어가지고 추미애 장관 자기 할 얘기 다 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 야당 의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번 국회가 끝나면 오늘 끝나면 이제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겠죠. 소집해서 법사위 열어서 미래통합당 의원이든 다른 당 의원이든 다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저는 검찰총장 나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만약에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지금 왜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지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심하게 되고 있는 정말 측근이기 때문에 전문수사단을 하자고 한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식껏 당당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이것이 정말 윤석열 죽이기인가? 나는 정말 윤석열 나 자신은 검찰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고 또 그것을 해내는 것이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박원석 의원. 그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국회가 개원은 했지만 사실상 지금 파행 상태란 말이죠. 추경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오늘 밤에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참석을 안 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고 또 여당의 추경 심사 과정이 정당했느냐 35조 원이나 되는 그런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사상 최대의 추경을 불과 2, 3일 사이에 이렇게 졸속 심의하는 게 과연 정당했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그 총장 간의 갈등도 일단 국회를 정상화하고 법사위에서든 그리고 이제 주호영 그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할 때 그 국정조사 거론도 했었습니다. 뭐 국정조사를 하든 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한번 다뤄봐야 될 문제지. 지금 여당은 대통령 뜻이나 또 이해찬 대표 얘기와는 다르게 연일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실상 윤석열 총장 몰락하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압박을 하고 그리고 야당은 마치 이제 윤석열 편들기 하는 식으로 국민들 눈에는 비춰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국회를 빨리 정상화시켜서
국회 법사위에서든 아니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 쟁점을 만들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기에는 좀 짜증난다. 예.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상식적인 이 행태는 아니다. 이런 예. 비판을 했는데 오랜만에 제가 홍준표 전 대표하고 공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민생 경제가 비상 상황이고 일자리도 굉장히 비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를 너나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날이 새면은 사실 검찰 문제를 가지고 지금 1년 동안 이전 투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과연 이게 이 정부의 개혁의 최우선순위인지 또 국회에서 다뤄야 될 최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이 있고 또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추미애 장관이 취임할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사라고 할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죠.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의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랑 청와대가 논의 중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관련해서도 의견 나누셨습니까? 명백히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찰 사안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인권 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굳이 법적 기술을 부릴 이유가 아무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교체했지요. 그리고 중간 간부들은 발령을 냈는데 대개 좌천성 인사.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좀 잘라내는 그런 인상을 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총장 인사 최종안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견서를 달았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이렇게 전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불발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난달에는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가 담당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실에서 담당하도록 하면서 이 부분 놓고 갈등을 겪었고 지금 이제 채널A 관련 강요 미수 사건을 놓고 결국 지휘권을 발동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지요. 자, 이렇게 계속 갈등을 빚는 이유. 최경철 의원 보시기에 두 사람 사이가 달리 안 좋을 이유가 있어서 갈등 빚는 건 아니잖아요. 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을 좀 잡아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처음에 맡길 때 좀 세게 좀 잡아라 했는데 못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이 가서 좀 더 세게 잡아라. 근데 잡는데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보니까 도저히 검찰 안 되겠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 보고 잡으라고 보낸 것인데 그런데 추미애 장관 항상 검찰 보고 생각을 하죠. 너희들이 자꾸 나한테 항명을 한다. 덤빈다. 이렇게 보는데 윤 총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의무인데 이걸 자꾸 항명을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 하면서 지금 목소리를 키우는 거 있는 것이죠. 제가 박근혜 정부의 몰락 과정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가 왜 몰락했습니까? 내부에 비판 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판 세력을 모조리 쳐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당시에 검찰청장 최동욱 총장을 쳐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쳐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내대표 유승민이 떠드니까 너 왜 떠들어? 원내대표도 바로 날려버렸습니다. 쓴소리가 없는 정권은 무조건 아래로 밑으로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사심을 갖고 이러한 수사를 여태까지 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권 초기에는 왜 마음에 들어하면서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나 어린 윤석열 총장을 왜 발탁해서 인사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당시에 미래통합당은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정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적격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변했습니까? 쓴소리 듣지 않으려는 겁니다. 여당도 쓴소리 들어야 되고 청와대도 들어야 됩니다. 그 수사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수사 열심히 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임명장 부여할 때. 그런데 왜 지금은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말고 쓴소리도 듣는 용기 있는 장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경철 의원 시각 들어봤고요. 현근택 부위원장. 네, 저는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하고 이번에 검언 유착 사건이 저는 공통점이 많다고 봅니다. 예. 뭐냐면 검찰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명숙 사건도 보면 지방선거 직전에 다른 사건에서 무죄가 나니까 지방선거 직전에 이걸 터뜨렸거든요. 결국은 선거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졌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수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대부분 이 채널A 사건도 보면 뭐 검언 유착이라 그러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이 그 대화에 항상 보면은 3말 4초, 3월 말 4월 초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시민 전 이사장. 결국은 유시민 이사장이 돈 받은 거 얘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라든지 당신 어쨌든 신상의 가족들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거예요. 3월 말 4월 초에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 나중에 해도 되죠. 그러면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거는 정치에 선거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저는 아마 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도 어찌 보면 그것이다. 그러니까 왜 정치에 관여된 사건인데 이걸 실체를 밝혀야 되는데 왜 못 밝히게 하느냐. 빙빙 돌리면서 일로절로 돌리고 이걸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더 지키기 위한 수사지휘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그 녹취록에 대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주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게 과격한 표현일 수는 있는데 검찰 길들이기라고 보이고요. 이거 무력화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력화했다 그러면 정권 초기에 했겠죠. 근데 무력화가 아니고 검찰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의 검찰권 행사를 유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추미애 장관의 제가 볼 때는 독자적인 플레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관된 여권의 흐름이라고 보이고요. 공수처가 출범하지만 어쨌든 검찰이 그래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수사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검찰 내에 친여권 인사들로의 세력 변환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장관께서 이런 오해받는 행위를 안 하시는 것이 국민적 시각에서는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결국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냐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집니다.